사실 여러분이 불합격한 이유는 공고 분석을 제대로 안 해서입니다. 빠르게 취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, 취업왕 이쌤. 안녕하세요, 이쌤입니다. 오늘은 취준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. 바로 채용 공고를 제대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 이 채용 공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요, 일단 한번 알아두면 커리어 생애 주기 동안 평생 써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들보다 그래도 2배 이상은 합격률이 높아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정말 확신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취업왕 이쌤. 제가 취업 컨설팅을 하다 보면 불합격하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고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.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.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업에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소서를 작성하고 또 면접을 보러 간다는 것과도 같습니다. 더 쉽게 예시를 드려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애플워치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리고 여러분의 과제는 50대 이상의 시니어 타겟에게 이 애플워치를 판매하는 것입니다. 근데 전략을 봤더니 20대를 타겟으로 하는 전략들을 막 작성해 놓은 거예요. 이 모든 것들이 공고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과 정확하게 동일한데요. 그냥 공고를 읽어 내려가면서 나랑 잘 맞네 라고 생각하는 게 공고 분석 아닌가요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공고 분석의 본질은요, 단순히 공고를 읽는 것을 넘어서서 이 공고를 기반으로 취업 전략을 짜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 공고 분석을 잘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한정된 취업 준비 기간 동안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 가능해져요. 아마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시다 보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공고가 적게는 10개 미만에서 많게는 수십 개까지 있는 경우가 있으셨을 거예요. 근데 이때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는 포기해야 할 공고도 생기게 되고요. 지원할 공고 중에서도 어떤 공고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일 것인지, 즉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. 근데 여러분이 만약 이 공고 분석을 잘 해두시면요, 내가 지금 어떤 공고에 지원했을 때 더 유리하고 각각의 공고를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수월해집니다. 두 번째 이점은요, 기업에서 원하는 역량만 쏙쏙 골라서 어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자소서와 면접에서 나에게 주어진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나 그 글자 수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. 항상 글자 수 제한과 그리고 면접 시간도 항상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원하는 역량만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어떨까요, 여러분? 당연히 합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. 따라서 공고를 잘 분석할수록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포장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. 세 번째 이점은요, 지원 공고에 대한 본인의 강약점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. 많은 분들이 공고를 떠올리셨을 때 나한테 해당되는 내용, 즉 강점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사실 공고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즉 여러분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. 따라서 공고를 잘 분석하면요, 강점뿐 아니라 약점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지기 때문에 방어가 가능해진다는 그런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. 자, 여러분, 이 세 가지 이점만으로도 공고를 제대로 또 효과적으로 분석해야 할 동기부여가 생기시지 않나요?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공고 분석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취업왕 이쌤. 모든 공고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담고 있어요. 주요 업무, 자격 요건, 그리고 우대사항인데요.
그러면 이 각각의 요소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주요 업무에서는요, 여러분들이 입사 후에 맡게 되실 업무들이 좀 요약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에 있습니다. 이 자격 요건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직무에 지원하시기 위해서 갖추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이 역량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? 아니면 뭐 일부만 가지고 있어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?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 일 텐데요. 제가 그동안 수많은 취업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좀 파악한 바로는 그래도 이 자격 요건의 최소 50에서 70% 이상은 갖추고 계셔야 우리가 이제 어필할 내용들도 생기고요. 그리고 실질적인 합격 확률도 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다음은 우대사항인데요. 우대사항이라는 이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우대를 해주는 역량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우대사항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시더라도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고요. 단 이 경쟁자가 이 역량들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그들이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? 이 정도로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각 요소가 의미하는 바도 알겠고 저는 이 공고를 다 읽었으니까 여기서 끝이 아닌가요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공고를 제대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취업 준비를 할 때 채용 공고를 정리해두는 저만의 엑셀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는 편이었어요.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엑셀은 크게 두 개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시트에서는 제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공고들을 좀 정리하는 대시보드로 활용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한눈에 공고들을 보면서 마감 기한이 얼마나 남았고 또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얼마나 붙었고 얼마나 불합격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관리하는 페이지인 것이죠.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트에 있습니다. 바로 이 공고 분석이라고 이름 지어놓은 이 시트인데요. 일단 저는 이 공고에 지원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공고의 요소들 주요 업무, 자격 요건, 우대 사항을 다 긁어서 이 템플릿에 옮겨왔었습니다.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. 그 다음은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 부분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과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한번 색칠해 보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저는 해당 직무 2년 경력자예요. 트렌드에 민감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에요. 이것도 해당되니까 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. 그리고 온라인 채널 및 특성에 대해 이해가 있다. 그래서 이것도 표시를 하고요. 근데 저는 지금 포트폴리오는 없어요.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만들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잠시 두고요. 패션 뷰티 업계 경력자라는 자격 요건이 있는데 이거는 저에게 해당되지 않아서 전혀 반대되는 대비되는 컬러로 한번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우대사항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. 우대사항에서는 종합광고 대행사 또는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 경력자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미디어 집행 경험 보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해당 사항이 있어서 색칠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. 근데 마지막으로 제안서 작성 및 수주 실행 경험 이 부분은 없어서 한번 대비가 되는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색칠을 하고 한눈에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내 강점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이 내 약점이 되는 부분, 즉 좀 방어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마 단번에 파악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. 이렇게 색칠해 놓은 것이 언제 도움이 정말 많이 되냐면요. 여러분들이 많은 공고에 한 번에 지원할 때입니다. 예를 들어서 막 10개 이상의 공고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공고가 더 나에게 지금 적합하고 어떤 공고가 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덜 할지 판단하는데 이렇게 색칠해 두는 게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.
자, 이렇게 색칠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, 여러분. 여러분이 색칠한 내용 중에서도 이 해당 사항이 있어서 이제 빨간색으로 색칠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관련된 경험을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트렌드에 민감하고 적극적이신 분에는 뭐 트렌드, 뉴스레터, 구독 중, 이제 SNS 운영 경험,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색칠한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을 오른쪽에 적어두시는 거죠. 이렇게 적어뒀을 때 이점은요,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시거나 혹은 더 미래 이제 면접을 보러 가셨을 때 여기에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셨던 내용들을 주로 어필하시면 이 기업에서 원하는 이 공고 내용과 굉장히 핏한 지원자로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이 실제 내 자소서랑 뭐 이력서, 경력기술서, 포트폴리오에 잘 들어갔는지 최종적으로 더블 체크하면서 이 내용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인데 서류 안에 그 어디에도 아직 쓰지 않았네? 그러면 꼭 넣어주고 제출을 했었습니다. 여러분,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, 제가 취업 컨설팅을 정말 수없이 많이 해왔지만 가장 안타까운 사례를 한번 꼽아보라면 역량은 너무나 갖추고 있어요. 근데 이 서류를 보니까 이 역량이 다 안 적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채용을 담당하는 이 평가자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정말 많은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그냥 제로입니다. 즉,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과소평가될 수 있는 것이죠. 이 공고 분석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이 서류에 잘 담겼는지를 마지막으로 더블 체크하는 것까지 해주시면 진정한 의미의 공고 분석이 완료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동안 나는 공고를 잘 봐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본 적은 없었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는 정말 제대로 된 공고 분석하시면서 기업에서 원하는, 더 디테일하게는 이 특정 공고에서 원하는 인재로 보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어필하시기를 바랄게요. 취업왕 이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공고 분석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Q&A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첫 번째 질문은요, 공고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공고에 적혀진 내용이 없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전공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엑셀 사용 가능자, 이런 식으로 한두 줄만 공고 내용이 있을 때는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요? 이런 질문을 제가 가끔 받거든요. 실제로 그런 공고들이 아주 종종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, 진짜 그 나와 있는 딱 2줄만 보고 분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. 대신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그 공고의 산업군 그리고 뭐 경쟁사를 참고해서 다른 기업의 유사 공고를 찾아보는 거예요. 물론 기업마다 특정 직무에서 하는 업무 역할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공고를 좀 비교해 보시면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업무 내용이나 아니면 역량들을 정리해 보신 후에 이런 내용들을 좀 강조하면 되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내용이 비단 틀렸을지라도 엑셀 내용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 자,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요,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데 그럼 저는 지원하면 안 되는 걸까요? 입니다. 제가 앞에서 이미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, 우대사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있으면 우대한다라는 의미입니다. 없는 내용에 너무 의기소침하시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경험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셀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마지막 질문은요, 공고에 나와 있는 업무 내용이 실제 입사 후 제가 하게 될 업무랑 거의 유사한가요? 입니다.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회사마다 다르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부 대기업의 경우에는요, 실제 입사를 하고 들어가면 업무 내용이 훨씬 세분화되어 있지만 채용 공고상에는 그 조직 전체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공고를 지원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업무를 다 수행한다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시되 입사를 해서 업무가 좀 세부적으로 나뉠 수도 있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그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고에 나와 있는 업무가 만약에 많다면 그 업무를 한 번에 다 수행하실 가능성도 높은 편이에요. 그래서 기업의 규모마다 그리고 조직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도 이 공고의 어떤 정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취업왕 이쌤. 자, 지금까지 공고를 제대로 분석해서 합격률을 마구마구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어떠셨나요, 여러분? 앞으로 취업 준비하실 때 절대 눈으로만 공고 읽지 마시고요.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을 꼭 적용하셔서 기업에서 원하는 내용만 쏙쏙 어필하는 자소서, 면접 전형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빠르게 취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, 취업왕 이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 오늘도 취뽀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